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냐면 경찰 조사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단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형사 일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찰 진술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고소장을 안 보고 그냥 나가서 진술하는 경우.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렴풋이 알기는 알아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이제 경찰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경찰서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연락이 옵니다. 누구로부터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 한번 경찰 조사 받으러 오셔야 되겠다. 언제 시간이 되시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일정을 조율하고 나가서 본인이 피의자로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한번 열람을 해보시고 가셔야 돼요. 상대 측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나를 고소를 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계획이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 네이버에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관할 경찰서를 지정하고 고소장을 열람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전산을 통해서 고소장을 공고해 줍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오는 겁니다. 수사관님이 나한테 질문을 경찰서에 했는데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럼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조금 알긴 알겠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 정확하진 않지만 내 기억상으로는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잘 기억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 일부만 기억나면 일부만 기억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정확한 것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점점 일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 조사 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죠.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경찰 조사 시에도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나 여러 가지 원칙이나 그다음 형사소송법상에도 다 보장된 권리이기는 합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남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증거가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너무 객관적인 증거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양형상에 좀 불리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너무 남용하시면 오히려 괘씸죄라 그러죠. 그래서 양형상에 불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진술 거부 너무 남용하시면 안 된다. 네 번째, 일관되지 않은 진술하는 것, 이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경찰서나 검찰에서 진술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예요. 일관성이 틀어지면 그날 조사는 망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바는,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경찰서에 나가서 진술을 하게 될 내용,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미리 해보세요. 연습장 딱 펼쳐놓으시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 피해자와 있었던 내용을, 이게 그냥 생각에서 맴도는 것과 본인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조사에 참여해서 진술하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이 꼬이거든요. 대부분 그 경찰서 가서 진술해본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또 수사관이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질문하거나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본인이 사전에 정리를 해가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겠죠. 전문가는 어떤 질문을 할지 대부분 예상이 되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팁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다, 현재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보고, 이런 조언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조사를 다 마치게 되면 피의자 신문조사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 경찰이 물어보고 내가 답한 내용을 이제 조서로 다 적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에 검토하는 시간을 줘요. 근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왜냐면 말 한 건 다 날아가지만 결국에 남는 건 이 조서다란 말이에요. 이 조서가 나중에 검찰로도 넘어가고, 검찰에서 또 이거를 이제 기소하게 되면 법원의 증거로서 또 사용이 되어지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야기한 내 의도대로 수사관이 제대로 이걸 적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잘 모르시면 그냥 알아서 잘 써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셔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진술대로 잘 적혀있는지 정확하게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수사관한테 수정을 요구하셔야 돼요. 연필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경찰 진술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또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